결국 이란의 민주화 시위가 혁명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의 발포와 폭력 진압에 맞서던 시위대가 무장하고 단결하면서 세를 불리더니 순식간에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 북서부와 이란 최대 섬 등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해방구를 형성하면서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수도 테헤란에서도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종교 독재를 끝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놀란 이란의 독재 정권이 이란군을 동원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평소 독재 정권에 불만이 많던 이란군이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자 겁에 질린 이란 정권은 자신들의 사병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움직이는 한편 자신들이 후원하던 레바논의 시리아 테러 조직 헤즈볼라의 정예 4,000명으로 이란 시민을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정부는 외세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들로 전력을 고렸을 때 비무장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방구가 형성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방군이 조직되고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경무장을 한 시민들이 게릴라처럼 움직이며 혁명을 위해 투쟁 중입니다. 하지만 군과 민간인이 대립하다 보니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군의 움직임에 따라 혁명의 성공이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혁명수비대와 맞상대를 선택한다면 이란이 민중에게 둘러싸인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혁명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의 패권을 두고 벌어지던 이란, 티르키예, 사우디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처럼 보이던 이란의 러시아 원조가 끊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 역시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대혼돈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미친듯이 출렁이는 세계 정세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현재 이란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압병력을 압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이란의 모든 도시에서 일제히 봉기했습니다. 중동 패권을 지겠다며 되도 않는 핵개발을 하다가 제재를 받아 바닥까지 추락한 경제와 국민들은 지키지 않고 이슬람 율법만 지키라는 독재 정권의 행패,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도저히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무너진 민생이 이 혁명의 원인인데요. 국민들의 시위가 얼마나 격렬한지 경찰들조차 제몸살이기에 급급합니다. 시위를 피해 상점으로 숨어들어 셔터를 내리는 추태를 보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정부에 찬성하는 소수의 경찰들만 출근하고 있어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리 말해 남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친정부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강경한데요. 그 증거로 대놓고 조준 사격을 하는 정신나간 경찰들도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끝이니 무슨 수를 써서든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자 시위대도 더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면서 진압부대의 움직임을 차단한 뒤 해방구를 들리고 고립된 진압부대를 각계격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친정부 세력을 결집 중입니다. 그 결과 전혀 상관없는 영국의 거리에서 이란의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충돌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반정부 시위대는 아주 명확한 목적성을 띠고 정부를 공격 중입니다. 경찰차를 전복시키거나 정부 시설을 점거하는 등 독재 정권의 붕괴와 민주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대오를 갖춰 거리를 행진하고 한밤중에는 폭압의 상징인 히잡을 불태우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란 정부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골랐습니다. 지난 2021년 무력으로 민주화 시위를 찍어 눌렀던 미얀마 군부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시민을 억누르려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란군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불타고 이슬람 율법을 강제하던 도덕경찰과 진압경찰들이 몰매를 맞고 있음에도 이 과정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군도 종교 독재가 매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란군은 혁명수비대를 운영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또는 혁명수비대나 IRGC라고 불리는 이들은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슬람 정권의 친위대입니다. 호메이니가 일으킨 이슬람 혁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선거에서 친서방 자유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본정에서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양한 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혁명수비대에는 각종 미사일과 전차는 물론 전투기와 헬기까지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행동 과정에서 매우 잔혹하게 굴어서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군은 혁명수비대가 무력을 뽐내며 나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왔습니다. 엄연히 이란군이라는 군대가 있음에도 혁명수비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들이 군의 영역을 침범했고 또 이란군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위가 유혈 충돌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란군은 큰 움직임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차하면 정권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실을 시민들과 이란 정권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란 정부와 시위대는 이란군이 움직이기 전에 판세를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뒤집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시위대는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남동쪽 발로치스탄주에서 시위대가 진압병력에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과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이에 맞서 혁명수비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이슬람 정권을 지키게 만들어진 혁명수비대를 이용해 정권의 반기를 든 시민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점차 목숨을 잃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영상에서 시위에 나서며 머리를 묶고 있는 여성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잔인한 영상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경찰의 진압용 산탄총에 맞은 소녀 같은 처참한 희생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상에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기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겠다는 듯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위대가 굽히지 않으면서 혁명수비대조차 시위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적이 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 집과 가족이 공격받으면서 길거리에서 급사하는 이들이 폭증한 것인데요. 이에 놀란 이란 정권에서 결국 용병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소환한 것인데요. 레바논의 시아파 테러 조직이자 정당으로 이란의 후원을 받아 세를 불린 이들입니다.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세력을 진 뒤 강력한 반서방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시리아 내전에서 순위파 국단주의자인 IS와 교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란 정권이 시위 진압을 위해 이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란의 독재 정권이 자국의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요청한 헤즈볼라의 규모가 무려 4,000명이라고 하니 이들로 인해 발생할 민간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란군이 나설 배경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4.19 혁명에서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민주화에 기여했던 국군처럼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외세를 끌어들인 정부에 저항할 경우 군부 주도로 민주화가 달성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란군 내에서 혁명수비대 출신이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란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화에 가까워졌으며 겁에 질린 독재 정권의 포갑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란이 뒤집히자 그 누구보다 초조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입니다. 지난 보도에서 설명드렸듯이 푸틴은 이란산 무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입니다. 지난 수일 동안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 사헤드 136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포병은 포탄 부족으로 포격이 어렵고 공군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지 못해 원거리에서 명중률이 떨어지는 엉터리 미사일이나 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자폭 드론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이란과 단교하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만큼 이란 드론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상당히 만족한 푸틴은 이란으로부터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으로 푸틴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는데요. 이렇게 푸틴의 희망이 박살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진격을 거듭했습니다. 리만 북부에서 강방어선을 무너뜨리며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루안스크에서 공세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웬만한 험지는 가볍게 돌파하는 미제 엠랩이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평원 특유의 기후적 특징인 라스푸티차가 찾아온 것인데요. 이 라스푸티차가 끝나려면 적어도 11월 중순 이후가 돼야 하므로 리만 이상의 진격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겨울까지는 리만을 기준으로 양측의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병들을 참호해서 총잡는 법이라도 가르쳐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진창에서 허우적대느니 겨울부터 시작할 본격적인 대공세를 준비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의 주도권을 진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 대군이 나타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러시아군에는 포르티안키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웬 보자기로 발을 감싸고 있나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것은 보자기입니다. 양말이 없던 제정 러시아군이 한겨울 보온을 위해 발에 감싸던 물건입니다. 잘못 묶으면 천에 발이 쓸려 물집이 나고 너무 오래 신으면 습기가 차서 발이 썩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녀석입니다. 하지만 경공업 생산 능력이 떨어지던 소련은 이 포르티안키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10년대까지 러시아군에서는 이 녀석이 현역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아직도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쇼이구의 지시로 양말 같은 동계 장비가 지급되면서 러시아군에서 이 포르티안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역량으로는 예비군에게 지급할 양말이 없습니다. 다른 동계 피복류 역시 형편이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이 포르티안키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양말이 없어 보자기나 감싸고 녹슨 총을 든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병사의 가장 기본적인 피복도 해결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적군을 무찌르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